자, 자리에 계시면 1번 접으세요. 자, 저희가 들고 있는 이제 포트폴리오하고 시장 한번 이렇게 기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이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지금 여기까지 이제 하락을 하고 지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을 지금 잘 해주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이제 반등을 이렇게 잘 해주고 있는 것은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실적이 아까 제가 했잖아요.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곧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아마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다 좋게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도 뭐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그런 기업들 실적이 발표 실적 발표한 거 보면 다 좋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만의 TSMC, 우리 삼성전자하고 경쟁 관계 있는 TSMC도 며칠 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그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그 대만의 TSMC 이제 이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지금 다 좋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도 아마 실적이 좋게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반등을 좀 더 하겠죠. 이제 반등을 더 하고,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려면 여기 고점을 넘어가야죠.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위치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앞에 전고점을 넘어간다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오고 이 엔비디아를 관련한 그 세력이 있죠. 엔비디아를 관련한 세력이 앞으로 더 가겠다. 그러면 더 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를 관리했던 그 글로벌한 세력들이 있죠. 그 세력들이 뭐이 정도면 됐다. 뭐 실적이 더 나오든 어쩌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엔비디아에서 벌 만큼 벌고 그 버는 돈 가지고 이제 그 다른 종목, 다른 업종에 다른 종목 가겠다. 이제 그 세력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달려 있는 건데, 그것은 이제 좀 봐야죠.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를 관리하고 있는 이 주체 세력들. 그래서 뭐 엔비디아의 뭐 어떤 큰 손이 뭐 몇백만 주를 팔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좀 그러고 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전고점을 넘어가는 게 위치로 보면 이거 뭐 좀만 가면은 넘어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그 종목을 관리하는 세력의 생각과 그 수많은 그 개인 투자자들 있잖아요. 그 엔비디아도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그 세력의 생각과 이 개인 투자자의 생각이 이제 특히 세력의 생각이 뭐냐가 중요하겠죠. 더군다나 이제 엔비디아 같은 이런 종목은 또 이제 공매도도 되기 때문에 세력들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실적으로는 아무튼 이게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이제 이 정고점을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는 그 엔비디아의 주 세력, 엔비디아를 쭉 끌어올렸던 주 세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세력의 선택에 달려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정고점을 넘어가주면 좋아요. 저희도 뭐 그만큼 시장이 긍정적이고,
그, 저희야 이제 엔비디아가 잘 가면 또 이제 삼성전자나 아무래도 SK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 반도체 관련된 종목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거의 한 100개 정도 되거든요. 젤로 많아요, 젤로. 그러니까 이제 지수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죠. 그렇고요. 그래서 고점권에서 이제 결국 세력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건지 그건 이제 봐야 되고요. 오히려 이제 저희 그 개인 투자자들, 특히 한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오히려 의미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권에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이제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뭐 크게 의미 없어요. 저희는 여기서 뭐 엔비디아를 저희가 살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지수, 저희 코스피 지수가 그 3천도 가고, 3,500도 가고, 4천도 가고, 이러려면 엔비디아가 좀 이렇게 더 반등해 주면서,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그 엔비디아의 그 주가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가면은 그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렇게 그 3천, 4천을 가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 종목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오히려 저희한테는 이제 이 텐센트 중국에 있는 텐센트 주가의 흐름이 더 저희한테는 중요하고 근데 이제 텐센트가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이 음봉은 뭐 캔들이 그저 조금만 하잖아요. 보시면 오히려 양봉이 크고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양봉이 크고 그래서 이게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다. 이제 텐센트 주가의 흐름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이게 계속 그런 흐름이죠. 보시면 이렇다는 것은 이제 이 텐센트가 아직 이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봉으로 보니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은 이게 아직도 바닥권이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 그런 걸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실질적으로 저희 개인 투자자한테 의미가 있는 흐름은 오히려 엔비디아보다는 이 텐센트, 저는 이 텐센트 주가 흐름이 이렇게 좋다는 게 저희 시장이나 그 한국의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아니면 종목들 그런 거와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든 뭐 텐센트든 지금 좋다. 일단은 조건들이 좋다. 조건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알트코인 불장을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주봉을 보면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주봉을 보시는 게 좋아요. 주봉을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시장의 흐름이나 아니면 그 종목의 흐름을 보실 때 저희는 이제 그 가능하면 중장기를 하기 때문에 중장기를 보는데 저희가 차트를 볼 때 주로 이렇게 주봉 그래서 제가 주봉을 계속 설명을 하잖아요. 보면 근데 보시면 비트코인이 계속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기간 조정을 하다가 여기서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 제가 했죠. 이렇게 아랫꼬리가 길게 나오고 그리고 드디어 그러니까 여기 아랫꼬리가 길게 나올 때도 이게 이왕이면 이게 양봉으로 나왔으면 훨씬 좋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제 양봉으로 나오는 게 좋은데 이제 이게 기술적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차트가
이 꼬리가 있잖아요. 이 몸통도 그렇고 이게 십자 도지를 만드는데 이게 지금 파란색으로 만들었잖아요. 파란색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여기에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는데 엄청나게 싸움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도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아래 꼬리가 긴 도지가 나온 건 좋은데 이게 더 좋으려면 이제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이것을 보실 때 여기처럼 이렇게 양봉으로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양봉으로 나왔죠.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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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세요. 양봉. 같은 아래 꼬리가 길게 나와도 이렇게 양봉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바로 가잖아. 이렇게 바로. 그런데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이 주봉입니다. 음봉이 나오면 이제 우리 생각은 이제 개인들 생각에서 바로 이렇게 양봉으로 가길 바라지만 이렇게 음봉으로 나오면 그 다음 주 주봉은 이렇게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음봉이 확률이 100%는 아니지만 거의 8, 90%가 확률이에요. 8, 90%가 음봉이 나왔잖아요. 보시면 지금 제 설명 그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3번. 이게 같은 꼬리가 길게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왕이면 음봉보다는 양봉을 하는 게 저희는 상승을 해야 되니까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긴 꼬리 길게 나왔으면 뭐 양봉이 너무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별 차이 아닌 거 아니냐. 그 색깔만 빨간색이고 파란색이고 근데 내용으로 보면 이 차이가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세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봐두시면 이렇게 이제 이 캔들들의 흐름을 보실 때 다음 캔들이 뭐가 나올지가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저희는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캔들들은 이미 그려진 거고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려질 캔들이에요. 앞으로. 미래에 그려질 캔들이 중요하죠. 근데 미래에 그려진 캔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그랬을 때, 같은 꼬리를 길게, 이렇게 꼬리를 달았다고 해도, 음봉보다는 양봉이 좋다. 그러니까 양봉으로 아래 꼬리를 길게 길었다는 것은 이게 도지로 나왔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매수세보다는 약간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같은 꼬리를 길게 달았어도 이게 음봉으로 나오면은 그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약간 강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빨갛고 파랗고가 아니고 그 힘의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포인트 말씀드린 거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본인들이 혼자 이렇게 차트를 보실 때 다음에 캔들이 음봉 나오겠다, 양봉 나오겠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미리 이렇게 이제 그려볼 수가 있고 그게 상당히 이제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경험치가 쌓이면.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긴 꼬리를 달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음봉이 나왔지만 이 캔들이 이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죠. 캔들이 작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드디어 양봉이 나왔죠. 양봉이 지금 나오고 있죠. 양봉이 아직 이제 여기 안 끝났지만 양봉이 끝났죠. 끝나고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좀 캔들이 여기 지금 선으로 나와서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요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가격 조정이 저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여요.
여기 2주 정도 걸쳐서 그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이제 양봉이, 지난주에 양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제 저는 여기서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 이제 이 전고점 있잖아요. 이제 이 전고점을 넘어가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비트코인이 이제 전고점을 넘어가면 이제 1억을 넘어가는 거죠. 1억을 넘어서 결국 이제 1억과 1억 5천 사이, 1억과 1억 5천 사이를 가는 동안 중에 아마 제가 아까 쭉 설명드렸던 1차 불장, 이 얘기를 제가 전에도 했죠. 1차 불장, 알트코인의 1차 불장이 아마 비트코인 가격이 한 1억에서 1억 5천 이렇게 가는 그 구간에서 아마 알트코인의 1차 불장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그 시기가 언제냐 그건 알 수 없어요. 이게 그 시기가 언제냐, 이게 아까 제가 이제 가격적으로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가격적으로 한 1억에서 1억 5천 그런 가격 구간 내에서 알트코인의 아까 얘기했던 불장이 저는 올 걸로 보는데, 그러면 그 시기가 5월이냐 6월이냐 7월이냐 이렇게 물으면 그건 모르겠다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거기까지 알고, 거기까지는 알고, 거기까지 알고,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모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걸 내가 뭐, 그죠?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그러면 내가 어떤 알트코인을 가지고 그 알트코인을 어떻게 대응을 해가면서 혹시라도 그 알트코인이 나중에 막 해서 뭐 20배, 30배, 40배 이렇게 가는 알트코인이 된다고 했었을 때 어떻게 내가 관리를 했었을 때 최대한의 폭을 끊어서 나올 거냐, 어떻게 해야 내가 최대한의 폭을 끊어서 나올 거냐,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샀다 팔았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누가 못해요. 샀다 팔았다 이것은 아무나 하는 거고, 지금 제가 얘기한 이렇게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이 혹시라도 10배, 20배, 30배 그 이상 가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고 했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최대한의 폭을 끊어가지고 나올 수 있을 거냐. 이렇게 이걸 고민을 하셔야 그 대박을 낼 수가 있다. 지금 제가 한 얘기 이해가신다. 5번 쳐보세요, 5번. 이 얘기도 제가 여러 번 하고 있죠, 지금. 샀다 팔았다는 건 쉬워요. 샀다 팔았다는 건 누가 못해요. 샀다 팔았다는 건. 응? 근데 아무나 못 얻는 게 뭐냐면, 아무나 못 얻는 게 혹시라도 내가 가진 종목이나 아니면 내가 가진 알트코인이 혹시라도 10배, 20배, 30배 그 이상을 가게 됐을 경우, 그런 흐름으로 됐을 경우, 그건 나중에 미래 얘기지만, 어떻게 해야 내가 최대한의 폭을 끊어서 나올 거냐. 이 생각은 아무나 하는 생각이 아닌 거죠. 이건. 그것은 경험이 있는 투자자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2020년도에 그렇게 100배 이상 알트코인이 5개 나왔지만, 100개 나온 알트코인 중에 단 하나라도 그 100배 이상 나온 알트코인 중에서, 그죠? 비중을 비슷하게 들어가서 단 하나라도 거기에서 100배를 가는데 100배는 내가 다 끊어서 못 나가더라도 거기에서 20배든 30배든 50배든 이렇게 하나만 끊어가지고 나와도 그게 초대박이 된다는 것이죠. 요 말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건 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해본 투자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러면 아까 그 2020년도 기준으로 그 5개 알트코인 중에 하나만이라도 그걸 잘 관리해서 거기에서 그저 20배짜리든 30배짜리든 하나만 탁 성공시켜도 나머지 알트코인들 그저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수익과 그저 훨씬 더 큰 대박이 만들어진다. 특히 알트코인에서는.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거지. 그냥 샀다 팔았다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전에 제가 그거 아깝냐고도 물어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저희가 들고 있는 알트코인 지금 5개인가 6개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트코인들은 본인들이 지금 그 자금이 투자 자금이 좀 있으시면 조금씩 이렇게 지금 좋은 가격이 왔을 때 제가 얘기 안 들어도요 본인들이 뭐 10만 원어치든 5만 원어치든 100만 원어치든 본인들 자금 있으시면 굳이 저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더 사시면 돼요. 이렇게 좋은 가격이 왔을 때 이거 이해 가신다. 5번 쳐보세요. 5번. 저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저는 어차피 끝까지 갈 거니까 응? 지금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때 더 사도 돼요 이런 거 저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 조금씩 이렇게 무리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욕심 부리지 마시고 조금씩 이렇게 좋은 가격이 왔을 때 조금씩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해서 그 오히려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샀다 팔았다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매매지. 저희가 생각하는 단 한 번을 하더라도 그게 해서 그 아무튼 몇 배짜리 최소한 5배, 10배짜리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게 저희는 목적이고 목표지. 그냥 50%, 100% 이거 끊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했죠, 제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네이가 막 5배, 6배 갔었지만 제가 안 팔은 이유도 그리고 앱토스나 이런 것들이 뭐 거의 뭐 그 100% 갔었나요? 그 스레스홀드 뭐 이런 그 셀로 이런 것들이 뭐 한 100%, 120% 이렇게 갔었어도 저한테 물으면 왜 안 팔았냐? 물으면 저는 대답은 딱 하나예요. 제가 팔려는 가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안 팔았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해도 또 그렇게 할 거냐? 저는 또 다시 그렇게 해요. 똑같은 상황이 와도 저는 똑같이 합니다. 저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알트코인 하나만 성공시키면 된다, 저는. 이번 사이클에, 1차 사이클에 알트코인 저는 하나만, 비중이 비슷하게 들어가서 알트코인 하나만 성공시켜도 저는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괜히 뭐 알트코인 여러 개 가지고 샀다 팔았다, 알트코인 수십 개 가지고 막 샀다 팔았다, 버렸다 잃었다 막 하는 것보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 5개, 6개 중에 그냥 알트코인 하나만 그냥 5배든 10배든 20배든 하나만 만들면 저는 대박 내지는 초대박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놓고 하기 때문에 수강생분들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응? 제가 하는 패턴이. 그건 하는 수 없습니다. 제가 설명은 계속 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게 좀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저는 이미 그런 선택을 해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선택을 저는 끝까지 유지할 거예요. 자, 또 이제 아무튼
그래서 비트코인은 저는 이렇게 이제 가격 조정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저는 이렇게 거의 확률적으로 거의 한 90% 이상 가격 조정이 마무리됐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주냐 다음 주냐 뭐 그 다음 주냐 이제 그 시간 문제지. 결국은 여기 고점을 넘어서 가게 되면 다시 또 이제 신고가를 가는 거죠. 신고가를 가면서 이제 그 1억 5천, 1억 넘어서 1억 5천 요 사이에서 일단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이제 비트코인도 중요하지만 저희한테 중요한 건 알트코인이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대박 내지는 초대박이 나오는 그런 불장이 저는 여기서 올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몇 월 달인 거냐 그것까지는 저도 모른다 이런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흐름에 맞춰서 저희가 들고 있는 알트코인들을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요. 잘 가지고 계시고 오히려 지금 떨어졌을 때 본인들이 좀 여유 자금이 있으면 조금씩 이렇게 분할 매수해서 이렇게 조금씩 더 사놓으시면 오히려 기회가 되실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아까 제가 이제 저희 그 교육용 모델 때문에 그 기업증권을 좀 봤는데 전반적으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시장은 뭐 좋다. 그러니까 딱 이제 머릿속에 내년 10월 달까지는 알트코인 불장 3번. 수강생분들. 알트코인 불장 3번. 아까 불장이 뭔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알트코인 불장이 내년 10월 달까지 3번. 3번 온다, 3번. 그리고 앞으로 한 3년 정도, 3년, 4년 정도 걸쳐서 강세장이다. 강세장. 이게 주식시장으로는 강세장이다. 그리고 뭐 지금 뭐 금투세니 뭐니 얘기하는데, 응? 그런 거에 너무 또 막 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금투세를 만약에 지금 금투세를 주장하는 게 민주당이잖아요. 금투세를 지금 국민의힘당은 금투세를 지금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민주당은 이 금투세를 폐지하게 되면은 결국 부자들 감세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맞서고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금투세를 다시 실시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지수는 2000m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000m로 떨어지고 그 2000m로 떨어지면 지금 한국에 주식 투자를 하는 그 투자자 수가 지금 몇 명인데요. 응? 성인들 중에 그 투표권이 있는 선거에서 투표권이 있는 그 투자자들이 지금 몇 명인데 응? 만약에 금투세를 시행을 해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1800, 1700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걸 누가 감당해요? 응? 민주당에서 누가 감당합니까? 그 원망을. 그럼 다음 선거 뭐 뻔한데? 아무리 이번에 뭐 국회의원 선거에서 몇 명, 뭐 170 몇 명? 그게 문제예요. 이제 다음에 대선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다음 이제 지방선거하고 지방선거야 뭐 크게 아니고 이제 다음 대선이 중요한데. 응? 그 민주당이 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민주당이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부동산 가지고 막 여러 종합부동산이 뭐니 막 해가지고 그 다음 대선은 뭐 하나만 한 대선으로 이미 끝나 있었잖아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 될 때. 그 이번에 또 그런 꼴 또 당하려고요? 아무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너무 그런 것들 막 또 금투세니 뭐니 이런 것들 가지고 또 스트레스 받고 하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 이제 지금 민주당도 그런 거 다 지금 계산해 보고 있지 않겠어요? 이 선거 관련해서 그 금투세도 중요하지만 그 민주당은 중요한 게 선거죠, 선거. 금투세를 해가지고 그게 다음 민주당이 대선에서 유리한 조건이 된다면 몰라도 응? 그렇지 않잖아요. 자,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이해가신다. 3번 쳐보세요, 3번. 제가 뭐 무슨 정치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금투세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수강생분 중에 또 어떤 수강생분들도 이 금투세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금투세 그 부분만 약간 악재처럼 나오는 어떤 이슈고, 그거 빼면 나머지는 뭐 걱정할 게 없어요. 금투세 관련된 그게 조금 이렇게 이제 걱정거리처럼 이렇게 지금 이제 이슈화 되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오늘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기관이 샀잖아요. 그 코스피도 코스닥도 기관이 샀는데, 제가 지금 모델 가지고 외국인 기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지금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어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특히 종목들 보면 종목들이 파동을 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외국인보다도 기관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기관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기관들은, 이렇게 이제 기관들이 사면은 이제 종목도, 시장도 이렇게 좀 파동이 우상향을 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걸 아시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은 조금 팔았죠. 팔았는데, 이게 외국인은 오늘 별 의미가 없고, 이제 개인이 이렇게 많이 팔고, 그 기관이 샀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닥이 조금 빠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기관이 샀다. 근데 오늘 기관이 샀는데 이제 이거 보세요. 기관이 샀는데 코스닥이 빠졌다. 올랐어야지. 코스닥에서 개인이 팔고 기관이 샀는데, 그럼 기관이 샀으면 코스닥이 올라야 을 거 아니냐. 근데 왜 코스닥이 떨어졌냐? 기관이 샀는데 코스닥이 왜 떨어졌냐? 이것은 이제 호가창에서, 이제 제가 호가창 얘기를 안 하는데, 호가창에서 보면은 그죠? 이제 매도 매수 있잖아요. 보면은 매수를 하는데, 그 기관들이 샀는데 그럼 올라갔어야지 왜 시장이 떨어졌냐? 기관들이 사는데 기관들이 매수를 이 호가창보다 위에 가격으로 샀으면 올라가요. 근데 기관들이 샀지만 기관들이 밑에서 샀던 건 기관들이 싸게 샀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파는 걸 싸게 샀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샀어도 시장은 내려갔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사면서 종목도 끌어올리고 시장도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아니고, 기관들이 샀지만 코스닥에서 기관들이 샀지만 이렇게 비싼 가격에, 이제 호가창보다 이렇게 위에서 사야 비싸게 사는 거죠. 이게 현재가고, 아랫가게에 샀던 거, 아랫가게에서. 그러니까 기관들이 샀지만 결국은 비싼 가격에 사지 않고 싼 가격에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관들이 샀는데도 결국은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르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샀는데, 코스피는 위에서 샀던 거, 위에서. 여기 호가창에서 위에서. 여기 시장가보다 위에서. 그러니까 올라간 거예요.
지금 이거 이해가신다. 5번 쳐보세요. 5번. 이 호가창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제가 지금 처음 설명드리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해가신다.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넣으셔야 돼. 해석을. 왜 똑같이 기관이 코스피 사고 코스닥 샀는데 왜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피는 올랐잖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왜 떨어졌나? 왜 떨어졌나? 올라간 건 이해를 하겠는데 왜 떨어졌냐? 그러면 이것은 호가창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 호가창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설명입니다. 이게. 개인들이 사면은 왜 시장이 떨어지는지가 지금 이 호가창으로 설명은 간단하게 설명이 돼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 안 했지만 개인들이 사는데도 왜 시장이 코스피가 떨어지고 코스닥이 떨어지냐? 개인들은 위에서 살 리가 없다는 거죠. 다 밑에서 산다, 밑에서. 그러니까 개인들이 몇 천억을 사도 종목이 됐든 시장이 됐든 개인들이 몇 천억을 사도 시장도 떨어지고 종목 떨어진다. 왜? 낮은 가격이 사니까. 여기 호가창 기준으로 낮은 가격으로 사니까. 자, 이 얘기를 앞으로 반복해서 몇 번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 처음 설명드렸고는 좀 긴가민가 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환율 여기 개발학 나왔죠. 개발학. 그죠? 환율은 계속 밑으로 간다. 제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오늘 뭐 이란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유가는 계속 횡보하고 있죠. 근데 좋은 가격대에서 횡보하거든요. 시장 대비 시장을 위해서 우리 투자하는 투자 시장을 위해서 좋은 가격에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해외 증시를 보시면 해외 증시는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기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다우존스 신고가 보세요. 미국 지수가 신고가를 가는 이유는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다. 나스닥 신고가에서 한참 위로 갔죠. S&P 신고가 보세요. 반도체 그 못 가던 반도체도 그죠? 지금 실적들이 워낙 잘 나오니까 반도체도 여기 이제 여기 전고점 넘냐 안 넘냐 지금 아까 엔비디아에서 봤죠? 그 엔비디아 그림하고 비슷하죠. 이 반도체 보세요. 그러니까 그림이 좋아요. 일본 니케이가 조금 약하죠. 일본 니케이가 좀 약하고 이렇게 위로 이제 상승하긴 하는데 대만 신고가 그죠? 독일 신고가 보세요. 그다음 유럽도 신고가 근처 왔죠. 중국 꾸준히 가죠. 상해 심천 상해 신고가 홍콩은 뭐 그냥 거의 그죠? 날라가죠. 보세요. 항생 그죠? 보세요. 아까 그 텐센트 그림하고 이 항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홍콩하고 뭔가 매치가 되죠? 이렇게 보시면 자 한국 시장 자 한국 시장이 코스피는 잘 가죠. 코스피는 잘 가는데 코스닥 코스닥이 이제 좀 약하죠. 코스닥이 보면 그건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2차 전지들이 반등이 탁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생각처럼 2차 전지들이 반등이 시원시원하게 안 나오고 있고 아직은요. 거기다가 지금 그 HLB 해가지고 제약바이오에서 악재 터졌죠.
보세요. 그러니 이 코스닥이 잘 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2차 전지는 반등이 지금 크게 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제약바이오의 그 HLB가 그죠? 어떻게 보면 뭐 악재도 아닌데 악재. 그 신약 관련해서 그 FDA 뭐 승인, 아무튼 그래가지고 HLB 계열사들이 많잖아요. HLB 계열사들이 많은데 그냥 폭락이 나왔죠. 막 한가 이렇다니까요.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뭐 아무튼 한 5조, 6조가 증발을 했다. HLB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악재들은 어차피 거쳐야 돼요. 어차피 나올 악재였기 때문에 음, 어차피 거쳐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악재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시장이 안정을 찾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도 중요하지만 저희 투자자한테 중요한 건 종목이다. 이런 거고요. 저희가 이제 시장을 보는 것은 이제 분위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포트폴리오 들고 있는 종목들이 좋은 파동으로 해서 좋은 수익들로 이렇게 연결이 되려면 결국 시장 분위기가 좋아야. 시장 분위기가 좋다는 것은 이왕이면 지수가 떨어지는 것보다 지수가 오르는 쪽으로, 무상향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져야 그게 시장 분위기가 좋은 거고, 그런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흐름도 그렇고 앞으로 흐름도 좋은 흐름 쪽으로 가야. 그러니까 강세장으로 간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이렇게 막 좋은 파동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들고 있었을 때 그래도 강세장을 만나면은 파동이 훨씬 큰 파동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시장을 저희가 계속 보는 거고요. 이 분위기 때문에 이제 이 시장의 분위기를 보려고 지수를 보는 거고, 그러니까 지수 때문에 큰일 났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코스닥도 때가 되면 또 치고 올라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2차 전지도 반등하고 또 제약바이오도 악재 털어낼 거 털어내고 그러면서 또 그 제약바이오 쪽에서 또 좋은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또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들이 또 좋은 파동을 만들어 가면 그런 것들로 해서 또 이제 코스닥도 시장이 또 좋은 흐름으로 바뀌겠죠. 때가 되면.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작년, 그죠? 작년, 쭉 여기 이제 일봉으로 안 보이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되고, 이제 우선은 지금 그 HLB를 보시면, HLB가 저희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종목이. 저희는 팔았죠. 저희는 이제 요 고점은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요 근처. 아마 고점 지나고 요 근처 좀 팔았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팔았고, 그러니까 이제 HLB 같은 이런 경우를 보고 여기 수강생분들이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게 이날 발표가 나왔잖아요. 이날. 그러니까 이제 FDA 승인이 안 된 걸로 발표가 나오면서 이게 하한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을 피하려고 했으면 이런 걸 누구든 당하고 싶지 않잖아요. 이런 걸 안 당하려면 물론 FDA 승인과 관련해서 승인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보면 확률적으로 보면 날 확률보다는 안 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게 승인이 날 것 같으면 이 차트가 어떻게 갔어야 되냐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이게 승인이 날 것 같으면 여기서 전구점을 넘어서
갔어야 됐습니다. 차트로 보면 지난 얘기지만 저희 안 가지고 있었지만 여기 수강인분 중에 또 H1B 들고 있다가 또 이런 거 당한 분 혹시라도 계실지 모르는데 이미 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데 가려고 했으면 여기서 갔어야 되고 여기서 갔다는 얘기는 이날 있잖아. 이날 FDA 승인이 될 것을 승인이 될 확률이 높다. 아니면 승인이 될 것을 미리 알고 어느 정도 미리 알고 이게 선반영돼서 갔을 거다. 선반영돼서 갈 거다. 그런데 이게 못 갔다는 얘기는 이렇게 가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꺾여 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꺾여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이게 FDA가 승인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미 선반영됐다. 선반영. 이게 승인이 될 것 같으면 이게 여기서 벌써 상승하면서 여기서 차트가 달라졌을 거다. 그런데 여기서 꺾였다는 것은 이게 발표도 나기 전에 거의 일주일, 2주일 전에 꺾였다는 얘기는 이게 FDA 승인은 어차피 신청해 놨으니까 결과는 기다려 받는 거고. 근데 아마 승인이 안 날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HLB를 관리하는 세력들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이미 눈치채고 어느 정도 알고 눈치채고 그래서 이미 차트가 여기서 꺾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설령 이걸 들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물론 승인이 날 수도 있지만 FDA 승인이 날 수도 있지만 이건 확률이 굉장히 낮다. 그러면 승인이 안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다면 HLB를 언제 팔았어야 되냐? 승인이 나기 전날 최소한도 전날 매도를 했어야 된다. 이거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3번. 혹시라도 다음에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런 종목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무슨 FDA 승인이 뭐니 어찌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래서 내가 들고 있다가 승인 나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대박 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 발표하는 날까지 들고 있다가는 HLB처럼 이런 일 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부예요, 공부. HLB 저희 안 들고 있지만, 그러니까 좋은 공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HLB가 아니고 다음에 또 다른 제약바이주를 들고 있다가 이런 어떤 신약 관련해서 신약 관련해서 뭐 승인하는 날짜가 그러니까 그 발표 날짜가 며칠이다. 그러면 그 발표하는 날까지는 안 들고 가야 된다. 왜? 미리 선반영이 다 된다는 거죠. 미리 선반영이 다 된다. 그러니까 승인이 나더라도 선반영이 미리 되고 승인이 안 나더라도 미리 선반영이 되고 그러니까 막상 발표 날에는 올라갈 일은 그 종목의 주가가 올라갈 일은 거의 없다. 그리고 승인이 된다고 해도 승인이 돼서 올라갈 것은 미리 선반영이 거의 다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이런 것을 이렇게 딱 알고 계셔야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응을. 자, 그 HLB가 여기 안 보이죠? 이게 하한가, 여기 하한가 나왔죠? 근데 오늘 또 하한가 나왔죠? 보세요. 거기다가 거래량 많이 터졌죠? 지금까지는 그래요.
근데 이 HLB 같은 종목을 보면 수급을 보면 기관이 계속 사요. 지금도 삽니다. 지금도. 그 미지수예요, 미지수. 한번 볼까요? 저희는 이제 공부가 중요하니까요. 보시면 공유. 여기 보세요. 여기 이 하한가가 나왔는데도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그래요. 샀다 팔았다 외국인은. 근데 기관은 지금 사요. 그죠? 그러니까 그 승인이 안 났는데도 사고. 근데 하한가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 제가 질문할게요. 이 기관이 샀는데 이 개인도 샀죠? 이제 보세요. 기관이 계속 사죠? 기관이 샀는데 하한가가 나왔다. 왜 그럴까요? 기관이 샀는데도 하한가가 나왔다. 이건 뭐죠? 이거 한번 채팅창에 써보세요. 이거 아까 제가 설명한 거예요. 기관이 샀는데, 기관이 샀으면, 아니, 어저께 한가 나온 건 나왔다고 해도, 그죠? 응? 기관이 샀는데, 하한가다. 그쵸? 그래서 지금 HLB는 지금 하한가가 이게 이제 승인이 안 되면서 하한가 두 번 나오긴 했지만, 지금 기관이 계속 사고 있다는 이 부분이 있어서 이 HLB는 제가 봤을 때 좀 지켜봐야 돼요. 좀 뭔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런다고 이제 이런 종목을 이렇게 베팅하시면 안 되고, 베팅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공부 차원에서. 특이하잖아요, 보시면, 이게. 왜 기관이 샀을 거냐. 이제 이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시간이 한 일주일, 이주 아니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면서 뭔가 답이 나오겠죠. 지금은 이 기관이 왜 샀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샀다는 건 좀 뭔가 좀 의미가 있긴 한데, 이게 아무튼 좀 특이한 종목이죠. 보시면. 자, 그렇고요.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 그러니까 그 이제 삼성전자를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는 이제 이런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떨어지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도 이렇게 떨어지죠. 이게 이제 이건 누가 팔았냐면 이건 뻔해요. 이게 외국인이 파는 겁니다. 외국인이 판 거고 그럼 외국인이 왜 팔았냐? 둘 중에 하나예요. 외국인은 이제 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를 외국인 삼성전자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 그 현금이 나오잖아요. 그 현금을 들고 있다가 이제 다른 종목을 사거나 이제 현금 가지고 다른 종목을 사거나 아니면 현금을 들고 있다가 어느 정도 내려오면 삼성전자를 다시 사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종목을 사기도 하고 아니면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가격도 내려오면 다시 사거나. 그래서 결국 이제 삼성전자는 결국 여기 보시면 여기서 1차 바닥 만들고 조정 받으면서 1차 바닥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또 2차 바닥 만들고 그리고 저는 다시 간다. 여기 넘어간다. 저는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제가 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샀다 팔았다 하면서 뭘 관리한다? 삼성전자를 샀다 팔았다 하면서 뭘 관리한다? 지수를 관리한다. 코스피 지수를 관리하고 코스피 지수를 관리해서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버는데? 코스피 지수를 관리해서 결국 뭐에서 돈을 번다? 선물 옵션에서 번다. 요걸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계속 파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가격이 내려오면 다시 사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계속 사서 삼성전자 가격을 끌어올리게 되면 결국 지수를 끌어올리게 되는 거고 그 지수를 끌어올리기 전에 그래서 이제 선물이나 옵션에 베팅을 하는 거죠. 지수에. 그래 놓고 삼성전자를 사서 삼성전자 가격을 끌어올리게 되면 지수가 올라가게 되고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옵션도 베팅해 놓고 선물도 베팅해 놓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은 삼성전자라는 종목 가지고 번다는 것보다는 결국은 선물 옵션에서 돈을 벌고 그리고 이제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시 매도를 해서 지수를 삼성전자 가격을 끌어내리면서 이 삼성전자 가격을 끌어내리게 되면 결국 코스피 지수가 끌려 내려가고 그러면서 또 선물 옵션을 이제 내려가는 쪽에 베팅을 해놓고 미리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삼성전자 가지고 시장 지수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실제 돈은 삼성전자 종목 가지고 번다기보다는 선물 옵션에서 엄청나게 버는 거죠. 이게 외국인이에요. 이게 삼성전자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근데 SK하이닉스는 다르잖아요. SK하이닉스는 같은 반도체 종목이라도 이 얘기도 제가 계속 하는 거죠. SK하이닉스는 보시면 계속 우상향이잖아요. 계속 우상향. 보세요. 그리고 여기 신고가 넘어가 있고 그리고 20만 원 지금 가까이 가 있죠. 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SK하이닉스는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종목을 보시면 안 되고 삼성전자 하면 이게 코스피 지수를 염두에 이렇게 두셔야 되고 항상 보실 때 저희는 어차피 삼성전자 종목에 저희는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시장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코스피 지수를 계속 보여드리는 거고 해서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좋은 흐름으로 가야 또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들, 저희가 교육용 종목이든 아니면 저희 투자용 종목이든 일단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쪽으로 가야 그래야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들도 잘 갈 수가 있고 그리고 결국은 코스피가 잘 가야 또 코스닥도 코스피를 따라가는 거니까 결국은 그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그 핵심에 이제 삼성전자가 있다는 얘기죠. 삼성전자.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가격 면에서 저는 아까 얘기했죠. 일단 8만 원대 넘어가고 아마 저기 9만 원대 있잖아요. 거기 근처도 저는 이제 시간이 걸려서 가겠지만 저는 갈 걸로 봐요. 갈 걸로. 이렇게 해서 뭐 아무튼 저희가 이제 뭐 들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교육용 종목하고 투자용 종목인데 아무튼 투자용 종목들은 저희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거의 팔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바닥권에 와 있고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 그 반등 폭이 저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적은 폭이 아니고 저희가 수익을 내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의미 있는 수익을 내는 그런 폭이 나올 걸로 저는 이렇게 어느 정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차 전지 종목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포트폴리오에 제가 넣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두 종목씩 제가 이제 넣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이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올해 2024년도 하반기 아마 넘어가면 아마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아마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되면 이제 이게 이 금리 인하가 실제로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금리 인하가 되면은 결국은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이게 유동성이 많아진다. 이 유동성이 많다는 것은 결국 이 돈이 많아진다. 뭐에? 시장에. 그러면 이 유동성이 많아서 돈들이 그러면 어디로 가냐? 결국 이제 일부 주식시장으로 가기도 하고 이게 코인 시장으로 갈 거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나 코인 이쪽에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가고 코인 시장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이게 이제 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게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돈이 시장이 많아지게 되면 이게 이제 이 주식시장 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그럼 많은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비트코인도 아무튼 이렇게 유동성과 맞물리면서 비트코인도 그러면서 이제 3억대 제가 생각할 때는 3억대의 흐름으로 가게 될 거고, 그러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이제 거기에 한 3번 정도 내년 한 10월 달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런 흐름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불장 아니면 강세장 이런 쪽에서 수강생분들은 이렇게 막그 매매를 해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은 수익을 챙기는 이런 쪽보다는 아무튼 좋은 종목은 이제 크게 갈 종목이죠. 그 다음에 좋은 알트코인, 많이 갈 알트코인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선택해서 그렇게 해서 잘 관리를 해서 최소한 매매 횟수를 줄이고, 매매는 그죠? 매도는 딱 해야 되는 매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딱 매도를 해야 되는 매도만 해서 매도는 몇 번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무튼 대박 내지 초대박을 최소한 한 개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 중에서 최소한 한 개 이상은 만들어야 된다. 그게 훨씬 나을 거다. 수십 개 알트코인 가지고 막 샀다 팔았다 샀다 하는 것은 진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 젊은 분들, 막 그 감각이 빠른 젊은 분들은 그죠? 막 매매를 막 게임하듯이 그리고 막 그 아무튼 그 센스도 있고 막 아무튼 그런 분들은 매매를 자주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수익을 이렇게 쌓아갈 수 있지만, 그런 게 특수한 분들 그런 분들 빼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많이 갈 알트코인을 사서 이렇게 진드거기에 들고 있다가 큰 폭으로 참고 해서 이게 큰 폭으로 끊고 나오는 게 저는 그게 훨씬 나을 거다. 이게 저는 판단을 해놓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수강생분들도 그제 판단이 맞다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아니다 싶으면 이제 본인들 스타일로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